이번 영상은 내가 이 전전번에 올린 영상에서 설파한 5도 2촌 예찬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호기심에 들어와 봤는데 평생 기어이 남의 집에서 살기를 고집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다른 집과 똑같은 구조 속에서 비슷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그저 튀지 않고 잠자코 사는 것을 좋아라 하신다면 난 말릴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이 없다. 허나 언젠가는 내가 꿈꾸던 나의 집을 지어보고 소유하고 싶지 않은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한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 아니더냐. 난 인생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 번쯤 생각은 해보기를 권장하나 무턱대고 설득은 당하지 마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한다. (5억이) 아니고 4억이 아니면 어떠한가. 1, 2억대에 저렴하고 자그마한 중고주택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그마한 농막을 짓고 5도 2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다. 아니 그럼 전원주택만 사면 다 되냐, 직장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따지고 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 무작정 지금 당장 시골집을 사서 이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꿈같은 내 집 소유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수반되는 필수 요소들을 조정해보는 방향을 찬찬히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언제쯤 내 귀촌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게 좋을까? 40대나 50대 초반? 지금이야 코로나의 임팩트가 강하지 않은 듯하여 이 말이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한참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절정일 때 난 사실 그 스트레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다 회상한다. 내 집 마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물론 마을 산책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일엔 마당 정원이라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했고 자연의 모든 냄새는 아무 필터링 없이 내 비강으로 가뿐히 침투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대부분 외부 접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숨쉬기는 꽤나 자유로웠다.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팬데믹이 가까운 미래에 또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다시 온다면 지금 나의 집은 나에게 오픈 벙커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귀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팬데믹 수준의 분위기에서 언감생심 밖에 나와 뛰어놀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설령 놀이터라고 해도 말이다. 일상의 꽤 많은 시간 동안 앞마당 잔디 위에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현실은 귀촌 고민러들의 생각을 꽤 고무적으로 만든다.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른 귀촌에는 충분히 괜찮은 이유가 존재한다. 논두렁에서 냉이도 캐보고 찔레순도 뜯어먹어보고 보리수도 따먹어보는 액티비티는 덤이다. 보다 실생활적인 장점을 따져보자. 뛰어도 된다. 집안에서 말이다.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 언제든지 청소기와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비교적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여름엔 짙은 녹음, 가을엔 빨갛고 노란 과실, 겨울엔 백설기 가루가 앞마당에 하얗게 얹히는 모습을 마치 스크린으로 보듯 감상할 수 있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통창이거나 창이 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야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며 기후와 날씨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생각은 다 비슷할 것이다. 학군을 포기하기 힘들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가 강남 8학군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비슷비슷한 인문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등바등 버티는 삶을 사는 것보다 이참에 내 아이에게 인생의, 아니 학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요즘엔 입시 지옥을 피해 인성교육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학교를 찾아 외곽으로 일부러 이사를 하는 수요도 꽤 늘고 있지 않은가. 나처럼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물론 여러 유익함을 누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속의 행복을 얻는 반면 여러 번 얘기해오고 있지만 어른들은 일정한, 때로는 꽤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당장 직장을 옮길 수 없다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나처럼 직장에 사표 던지고 다른 살 길 찾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나 또한 그런 헛소리는 싸지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미리 5도 2촌의 매력에 대해 강조했었다. 서울 도시로의 출퇴근에 대해선 추후 영상에서 따로 다뤄볼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죽어도 조기 귀촌이나 5도 이촌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제일 속 편한 건 경제적 안정을 더 공고히 한 후 깔끔하게 은퇴, 60대 이후에 싹 다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얼마 전 앞마당 초입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산책하며 지나가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깨끗한 백발에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 고우신 할머님이셨는데 하필 깊이 박힌 잡초를 툭툭 중간에서 부러뜨리는 타이밍에 딱 걸려서 한 소리 들었다. 잡초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크게 자라요.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 옆마을에 사시고 5년 정도 되어 가는데 다시 도시로 나갈,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을 하신다더라. 왜 그러시냐고 여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늙어서 들어왔어. 가뜩이나 아저씨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일을 다 하려니 좀 힘든 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집 관리도 안 되고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이 밖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드시긴 하셨지만 어떠한가 귀촌에 대해, 아니 귀촌의 시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우리 바로 옆집의 할아버님은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하신다. 작년 여름이 한창일 때 입주하셨는데 46년생임에도 집 관리에 쓰시는 에너지가 아들뻘인 나 못지않다. 난 늙으면 이렇게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게 로망이었어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럴까? 준비가 잘 되어 있어 보인다. 멘탈로 보나 피지컬로 보나 말이다. 앞마당 텃밭은 자로 잰 듯 반듯하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웬만한 채소는 다 있을 법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모범 텃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항상 웃는 얼굴,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은 이상 틀림없이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부지런함, 거기에 부부간의 티격태격, 아니 티키타카는 또 어찌나 좋은지 딱 한국형 인꼬부부라 하면 맞을 것 같다. 보는 내 얼굴엔 항상 미소 가득이다. 가히 은퇴 후 귀촌, 황혼 귀촌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함께 마당을 가꾸고 거의 항상 발코니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열무김치에 비빔국수, 그리고 약주 한 잔. 사실 전원 유튜브는 내가 아니라 그분들이 했다면 이미 실버 버튼 각인데 말이다. 시골의 삶, 자연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골에 살 필요는 없다. 도시에 맞는 사람,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사람, 도시의 북적임이 체질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연으로의 회귀처럼 인간의 본성에, 나의 일부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또 그래야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 하나 더. 귀촌을 하려거든 지루함, 무료함을 떨쳐낼 수 있는 콘텐츠 하나는 미리 생각해 두길 바란다. 텃밭도 조경도 2, 3년이면 익숙해지고 이 또한 쳇바퀴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한다. 취미로라도 나처럼 유튜브를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1년 정도의 숙고의 시간을 두고 기획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한가? 앞서 말한 현실이 충분히 조정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1년 뒤에라도 아무래도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오든 단순 변심이든 모든 계획을 다 엎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기를 추천한다. 태풍이 물러가고 바삭한 햇볕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이제 진짜 가을인가 보다. 오늘도 나의 영상이 비바람으로 지친 구독자님들에게 작게나마 힐링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를 갈무리한다.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힐링합니다.